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수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지 정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등급을 보시면 안 됩니다. 최근 점수를 일단 좀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파인맛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난주에 고3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. 그런데 고3만 모의고사냐? 우리 고1, 2도 모의고사 봤죠?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런 부분들 좀 고민되실 겁니다. 지금 또 이제 많은 고1, 2들이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수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지 정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수시 정시 고민에 대한 좀 일반적인 조언은 고1, 2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로 수시나 정시로 좀 판가름하기보다는 학습 진단의 도구로 좀 사용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다시 말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입시에 대한 윤곽을 좀 잡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도구를 좀 사용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나 정시 가늠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죠. 자, 그럼 먼저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? 자, 성적표를 보면 점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원점수라는 게 또 있고 표준점수라는 것이 있고요. 백분위라는 게 있고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. 보통은 등급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등급을 보시면 안 됩니다. 이 고1, 2 모의고사에서 등급은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수치예요. 자, 그러면 점수라는 걸 뭘 봐야 될까요? 원래 우리가 정시에서 활용되는 점수는 표준 점수죠. 표준 점수인데 표준 점수는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수능을 보면 어때요? 수험생마다 응시 과목이 다 다르죠. 그런데 이 과목들이 다른 점수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요?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. 단순히 원점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도입된 점수가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. 정말 중요한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표준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어떤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고1, 2는 표준 점수를 일단 좀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뭘 봐야 될까요? 일단은 백분위를 먼저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백분위라는 것은 뭐냐? 내가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100분위 97을 받았다는 거는 나보다 낮은 학생들이 97%라는 거예요. 상위 3%라는 겁니다. 제가 조금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. 고1 같은 경우는 개별 과목 100분위를 한번 보세요. 개별 과목 100분위. 성적표를 보시면 국어랑 수학이 개별 과목 100분위가 나오죠. 그래서 내가 1등급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 과목 100분위가 만약에 내가 99% 이상이다 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수능에서 강점이 있는 학생이구나. 내가 고3 실전에 가서도 1등급을 받거나 혹은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가늠해 보시면 되겠고요. 그거보다 아래인 학생들은 내가 이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원점수 또 백분위를 많이 높이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고2는 무엇을 좀 보면 되냐면 국수탐 100분위가 나올 거예요. 국수탐 100분위에서 내가 받은 100분위 곱하기 2를 해보세요. 자, 무슨 얘기냐? 내가 국수탐 100분위 96을 받았으면 상위 4%라는 거죠.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8%, 상위 8% 정도 될 것이다.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학습 진단의 도구로 사용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 외에도 틀린 개수, 원점수죠. 원점수랑 영역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성적표를 보면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틀렸는지가 다 나오죠. 그 다음에 A, B, C, D, E로 난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D, E가 고난도 문제죠.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고난도, 어려운 문항 위주로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특히 고1일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의고사 수학 같은 경우는 학기가 진행될수록 어때요?
시험 범위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내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고1 아래 학년일수록 어려운 문항 위주로 좀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실제로 학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성적 하락폭이 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과목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.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내신 점수랑 모의고사 점수의 양상이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. 이게 내신 2등급이면 모의고사 수학이 2등급이다. 꼭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신에서 수학이 높은 경우면 모의고사 수학도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이게 둘이 좀 일치하는 경우들이 조금 비율이 많은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. 내가 내신에서는 국어나 수학이 좋은데 수능에서는 국어나 수학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. 자, 수학과 다르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스타일과 수능 스타일의 좀 차이가 큰 대표적인 과목입니다. 또 이런 차이들을 좀 분석해 보셔서 내가 수능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내신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황과 아까 말씀드리는 보정한 100분위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을 비교를 해보셔서 이 추정치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다면 한쪽 전형에 올인하는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아니고 비슷하다면 섣불리 좀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모의고사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. 고1, 고2 같은 경우는 아까와 같은 부분으로 내 상대적인 위치를 조금 정밀하게 판단을 해보셔서 이후에 입시 전략이라든가 학습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